납득과 행복의 구조는 달라. 행복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행복이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교리가 납득이에요. 교리가 행복 자체를 주진 않아. 공부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공부하면 넓어져. 그러면서 행복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란이 기도 1년 했으니까 우리 내용 공부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뭘 하는데 뭘 하는지를 아니야. 어느 정도는 모르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늘상 해요. 왜냐면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꼭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 이게 노래랑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노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한국 노래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한국 노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노래 그 내용의 문제는 아니야. 음악을 들을 때 보면 가요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뭐 팝송이나 중국 노래는 안 듣지. 뭐 미국 노래나 유럽이나 안 그러면 공연을 볼 때도 있어요.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거 내용 잘 모르죠. 그러지 않아? 아니 저번에 요번 가을에 지금 그 이문찬 그 피아노 그 콘서트 한다고 같이 가보자고 모모 보살님이 그러셨는데 가면 내가 내용을 알 것 같아? 모릅니다. 그런데 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걸? 근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 왜? 그럼 한국 건 아니야. 야, 김덕수 사물놀이는 네가 내용 아냐?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오케스트라만 모르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제가 예전에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 그 빈에서 무슨 공연을 봤었거든? 당연히 내용 모르죠. 그래도 돈 주고 갔었어. 아니야, 다 그런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악 미술이 대부분 그런 거다. 그러니까 꼭 내용을 알아야 뭐가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종교도 뭐 교육을 해야 되고 어쩌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그 위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교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안 그래. 신앙이 아래 깔리고 교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리만 있으면 나중에는 신앙이 없고 교리만 남은, 그러니까 교리를 계속 강조하고 공부를 계속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거의 없어진 굉장히 희박한,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이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그러면 요 유교의 꽁다리가 뭐냐? 요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사 패백. 그 다음에 상례, 그러니까 상갓집. 딱 그 정도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만 남았고 뭐 이기심성론 이런 거 어떤 놈도 몰라. 지금 그거 아니 이놈이 안다니까. 왜냐하면 이놈은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관심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유교 제가 성대를 다녔었잖아. 근데 걔네들은 뭐 하냐면 뭐 해서 먹고 사냐면 한문 번역 같은 거예요. 한문 문집, 뭐 조선시대 문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취직해서 먹고 살아. 종교적인 걸 하느냐? 못 합니다. 제가 유교예요. 어디 가서 뭐 강연 하나 안 들어온다.
그럼 너는 들어오느냐? 아, 나도 잘 안 들어오는데 나는 왜 안 들어오는 거냐면 아니 절에서는 들어오지. 절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일반 왜 안 들어오는 거냐면 사실은 그게 특정 종교인을 세우기가 관공서나 이런 데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진행하는 사람 부담이 상당히 강해.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느냐, 종교적인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이 옷을 딱 입고 가는 순간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걸 추진한 사람이 책임으로 돌아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제가 엔간하면 그런 거는 다 해주려고 하거든. 돈을 떠나서 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인이 아니고 불교와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겠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원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청이 오면 엉간하면 해주려고 그래. 진짜. 그러니까 제가 1순위로 잡는 게 그거하고 종단에서 뭘 해달라고 했을 때 교육 같은 거 그런 데가 오히려 돈을 안 준다니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절 중에서 찌리한 절에서 부를 때 제일 많이 줘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데에서 부를수록 페이는 올라갑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런 거야. 세상이 그런 거야. 그리고 공식 집단에 걸리면 저도 애석하게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지같이 받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있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그 그지같이 주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띄어요. 그것도 세금 있어요? 다 있어. 원천징수하고 동전으로 준다. 그거 아니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 이렇게 강연을 가보면 그 회사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어차피 저걸로 줘요. 통장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뭐 끝전이 세금을 띄면 끝전이 우리나라는 세금 포함이잖아, 보통. 그러니까 뭐 50만 원 하면 50만 원 중에 뭐 4만 5천 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이 들어가. 뭐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해도 이제 끝전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띄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가 지저분해져, 대부분. 이렇게. 그렇다 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선생님 때들은 봉투를 받을 때예요. 끝나면 바로 현장 지급. 근데 그게 회사마다 다녀보면 다르대. 그러면서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은 잘 될 겁니다라고 하더라고. 삼성이 지금같이 이렇게 막 크지 않았을 때 얘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삼성은 세금을 띄고 금액을 맞춰준대.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세금이 3, 4만 원 더 세금이 붙었어.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줄 때 그냥 50만 원이 딱 떨어지게 주는 거야. 돈을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딴 데 가면 동전이 나온대, 쏟으면. 아이씨, 이러면서 온다는 거야. 이게 뭐 장난하나. 그게 큰 돈 차이가 아닌데, 이제 기분 문제인 거야. 그래서 쟤네가 저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 쟤네는 조직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한다. 그러면 아마 발전할 것 같다. 인문학 하는 분이 무슨 나 반도체를 알겠어. 뭘 알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해. 지금도 일하는 거 보면 비슷해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닌데 스님들이 가서 연불할 때도 그런 거 있다. 그 주지 스님이 돈을 주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신권으로 주려고 해. 네, 그거는 그 스님한테 드리는 거는 신권으로 드리려고 해. 근데 어떤 절에 가면 이제 국권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게 별 차이 아니야. 별 차이 아니야.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섞여 있는 데도 있어요.
두툼해. 기대치만 높아. 이거 5만 원짜리로 이만큼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신기 작동으로부터 거부해. 봉투를 받았는데 금액 환산이 안 돼. 왜? 야,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들어있어서 그래.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나 이런 식의 내용 중심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내용 중심이 의미가 컸으면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저렇게 못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알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납득이 돼요. 납득되는 거하고 행복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굉장히 큰 차이거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견디는 힘이 생긴다.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르는 산을 간 거야. 갈 때 더럽게 먼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내려오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 그럼 또 우리나라 산의 특징상 또 그 사람이 사기를 쳐요. 이게 이 나라는 조금만 방심하면 막 치고 들어와. 뭐 다 왔다는 동, 뭐 잠깐이면 가듯이 너 잠깐 가봐라. 뭐 축지법 쓰냐. 근데 놀랍게도 내려올 때는 한번 간 길이고 대충 인지하고 있으면 별로 안 힘듭니다. 힘든 게 반은 줄어들어. 그게 납득해서 그래요. 이게 납득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이 바뀐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음이 무진장 공포스러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납득을 못해. 이게 왜 죽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걸려서 저렇게 해서 가는갑다.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야. 슬픈 건 슬픈 건데 예전에는 그게 불시에 닥치고 어떻게 닥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 그때도 내나 암 걸려 돌아가시는 분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황당한 걸로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감기 잘못해갖고 폐렴돼서 돌아가시는 경우, 결핵으로도 지금 같으면 죽으래도 안 죽어. 진짜. 근데 예전에는 나 그런 거 봤었다니까, 진짜. 꼴배다가 손 이렇게 벼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있었었어요. 그래 뭐 손가락을 자르네 어쩌네. 야, 그게 그렇게 자를 일인가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은 그런 거 벼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가지도 않지만 그냥 한 2번 빨면 되지 뭔 병원에 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병원에 가는 게 봉합이 잘 안 돼서 흉터 남을까 봐 간다고. 안 그래? 아니면 말고. 이게 환경이 깨끗해져서 파상풍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냥 냅둬도 2차 감염이 잘 안 생겨. 내가 집에서 자꾸 2차 감염이 생긴다. 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하세요. 집에서 2차 감염 생기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암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저 사람이 검사를 하니까 암이 걸려서 1년밖에 못 사신대. 그래도 사람이 납득을 하면 그 고통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시에 닥쳤을 때만 굉장한 고통이야. 그게 무슨 사고, 뭐 갑자기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래갖고 한꺼번에. 야, 이러면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납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는 거고, 준비가 되면 그 데미지를 줄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을 주느냐? 그거하고는 또 틀려.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배불리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산다는 개념이 뭔지 이제 그 좀 애매한 건데, 등 따숩고 배부른 거, 이게 선호되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리냐? 이게 지금은 자리 아니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르지 않을 때 잘의 개념은 잘 산다는 개념이 등 따숩고 배부른 거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등 따숩고 배 안 부른 사람이 없어. 배가 계속 불러 있어. 예전에는 임신해서 배가 불렀고 회충이 있어서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다른 생명체가 없는데도 계속 배가 불러 있어. 뱃속에 무슨 뭐 에어리언이 있나? 계속 배가 불러. 배만 부른 게 아니고 막시 막 팔뚝도 부르고 옆구리도 부르고 아니 그죠? 뭐 안 부른 데가 없어요. 안 부른 데가 없어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잘 사는 거냐? 야 그거 개념이 좀 달라졌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을 거야. 지금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행복의 문제예요. 결핍일 때는 충족만 갖고도 행복해요. 하지만 충족이 됐을 때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거든. 명품을 산다라고 하는 게 저는 명품 사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보살님들이 명품을 샀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제가 얼굴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름도 촌스러우면 이름도 좀 바꾸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행복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소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명품 뭐 살만하면 사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뭐 제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능성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맞지? 그거는 기능 소비가 아니고 행복 소비야.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여기다가 자동차 값 한 대를 갖다 박는다 그래서 눈깔이 뭐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소모즈가 되고 그게 아니야. 내가 좀 더 만족스러워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해도 되는 소비예요. 안 해도 되는 소비야. 그건 불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행복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하고 버틸 수 있을 정도 경제력이면 하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 빚내서 하고 뭐 카드 긁어서 하고 아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야 그거는 단순히 행복하고 뒤에 골로 가는 거고 그건 골로 가는 거고 그 적절선을 자기가 맞춰야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누구는 한 달에 하나씩 사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사면 그거 나중에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깝다고 생각할 때 남한테 줘.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살 때 행복도 있고 줄 때 행복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는 교리, 그러니까 공부하고 다르다니까. 공부를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만날 기회들이 생겨. 만나보면 형편도 괜찮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이상 되고 다 이런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이랑 똑같다.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랑 똑같아. 그러면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너는 행복하냐? 난 행복하지 않아요. 나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난 행복하지 않아. 단지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나는 공자의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우는 걸 좋아해서 세월이 다가오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뭔가 계속 벌려.
벌리고 배우고 벌리고 배우고 하면서 늙음이 다가오는지도 모른대. 예, 늙음이 다가오는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 모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휴식, 휴가 이런 거 나 되게 싫어하거든. 휴식은 언제? 죽은 뒤에. 휴식은 죽은 뒤에. 유기체는 움직이면서 그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거지 정지돼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가 이 정지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움직이게 된 거야. 생각을 해봐. 그냥 진화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십억 년이 걸려서 이 정지 상태에서 움직인 거라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게 되려고 수십억 년이 걸렸는데 왜 너는 다시 정지로 돌아가려고 하냐?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아. 현실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딴 사람보다 노동 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는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요즘 바쁘다면서요? 이러면 내가 뭘 대단한 게 하는 게 있다고 바쁘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말대답을 하거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 안 해. 단지 다른 점은 나는 내가 선택한 내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두 집 살림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 두 집 살림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집 살림을 안 걸리고 두 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그거를 돈 받고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잖아? 일로써. 야, 그거 쉽지 않다. 외워야 될 것도 겁나 많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나를 계속 외워야 돼. 따로따로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머리 나쁜 사람은 지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할 거면 다 기억해. 그래서 완벽하게 하든지 어저께까지 얘기해놓고 오늘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두 집 살림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 내가 잘못된 프로들을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 집, 네 집도 하더라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도 노력으로 야, 네가 공부를 하거나 뭘 했잖아. 기업을 했잖아. 너 진짜 그 정도 치밀함이면 성공한다. 내가 100% 장담을 성공한다. 그걸 유기적으로 안 뽀록나게 착착착착 톱니바퀴. 야, 머릿속에 반도체가 들었어. 야, 이게 초정밀 뭔가 기술이 있는 거야. 이거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느냐? 지가 선택한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납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견뎌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내 자식이, 여러분들은 뭐 너무 지난 얘기라서 비유도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고3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쟤를 위해서 뭐 새벽 기도라도 한번 가보겠다. 제 시험 볼 때까지. 아니,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걔한테 뭘 맞춰주기 위해서 집에 좀 조용히 하거나 뭐 텔레비 보는 거나 이런 걸 다 끄겠다. 뭐 이런 집도 있고. 아니,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납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납득이.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성공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납득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납득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면 법보다 주머니가 가깝다고. 입이 제일 무서워요. 다이어트 할 때 입이 제일 무섭다고. 그 뭐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그거 굉장히 강력하다니까. 왜 웃어? 다이어트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거 진짜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 건수를 나한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납득하면 견딘다니까, 사람이. 아니, 먹고 싶은 거를 극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독한 놈이 이긴다니까. 독한 놈은 뭐냐면 납득한 놈이에요. 의지로 그냥 견디는 거 아닙니다. 의지로 견디는 거는 진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납득을 했을 때 버틴다니까. 그래서 납득과 행복의 구조는 달라. 행복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행복이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교리가 납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는 교리가 가능해도 교리가 행복 자체를 주진 않아. 공부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막말로 얘기해서. 공부하면 넓어져. 그러면서 행복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저런 애들 봐봐.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어렸을 때 내가 사왔어, 집에서. 집에, 그래서 사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야. 그런데 얘가 내가 뭐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걸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얘는 평생 내가 지정한 한 종류의 사료만 먹었어. 나 그거 미칠 것 같은데. 그냥 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현대판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개가 무진장 많아. 그 개가 그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진짜 감정적으로 나오면 최민식처럼 망치 들고 덤빈다. 너도 똑같은 종류의 음식만 죽을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아니, 올드보이 영화 아시잖아. 크게 개를 괴롭혔느냐? 안 괴롭혔어. 만두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괴롭힌 게 없어. 아니, 생각해보면. 무슨 뭐 노역을 시켰어. 뭐 북한같이 무슨 뭐 아오지에 끌고 가가지고 뭐 개고생을 시켰어. 뭐 했어. 한 거 없어. 평안하고 안락하게 단 만두만. 야, 개도 그런 거 아니야? 개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산책도 다 시켜주고 다 했잖아. 개는 사람이랑 산책하기 싫을 수도 있어. 조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개는 개랑 산책하고 싶지. 개가 사람이랑 산책하고 싶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 조건이 안 될 뿐이야. 개는 개끼리 다니고 싶은 거지. 개가 사람이랑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더 잔인한 경우에는 성대도 나갔고, 내가 고자가 됐단 말인가? 이러면서 또 있잖아. 아니야.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고자에다가 목 잘리고 평생 같은 음식만 먹고, 야, 이게 행복인가? 근데 조건은 또 좋아. 항온, 항습 이런 게 잘 돼. 그다음에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일이야.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행복이냐라고 얘기하면 개 입장에서는 글쎄, 그게 행복일까? 자, 다시 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의 사료만 계속 먹는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이 뭘 먹지만 않으면 하나의 사료만 먹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나는 하거든,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의 음식만 먹고 남이 뭘 먹는 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는 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음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 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같은 걸 계속 같이 먹고 있으면 돼. 그러면 걔는 먹을 거로부터 게사료를 겸상하고 같이 계속 먹고 있고 딴 냄새 날 것도 없고 그러면 돼. 그러면 개의 맛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없으면 더 이상 거기서 불만도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결핍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의 행복. 그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어봤어. 전체 나라가 거지 같아가지고 그 땅거지 같이 살면서도 행복했었던 그게 결핍의 행복이에요. 그 결핍의 행복은 조건이 좋아지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면 지금 네가 너를 그 조건으로 다시 넣어주면 행복할 것 같으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결핍이 준 착각이었거든. 그게 제가 예전에 부탄의 행복 이런 거 비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결핍이 준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 다 깨진다. 부탄 같은 저런 거지 같은 나라가 행복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내 말이 정확하게 맞았죠. SNS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그들이 얼마나 거지 같은 현실 속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행복 만족도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부탄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져 버려. 전국에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었대. 그리고 그냥 농촌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그들끼리만. 그러니까 행복하지. 북한도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끌려간 놈들만 불행하지. 북한도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게 결핍이 초래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가 부패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뭐냐면 그게 공부예요. 공부를 하면 쫙 늘어나 대상들이. 그러면 행복 만족도의 선택권이 커지는 거야. 대상이 늘어났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북한처럼 평생 인민복만 입어. 아니면 교복 입어. 그러면 그게 행복하냐? 거기서 다양한 옷을, 그러니까 교복 자율화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때 있었는데 머리 밀고 교복 입었다가 그 다음에 자율화를 시켰어. 두발 자유화, 그 올림픽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지. 그때는 왜 그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무슨 빡빡을 깎고 애들을 막 밀어가지고 여기다 막 여기까지 채워서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그것도 무슨 교복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거지 같은, 오나미 볼펜. 일본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일본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예. 진짜 거지 같은, 그거를 외국인들이 봤다라고 생각해봐. 올림픽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막은 거지, 일종의. 풀어주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고 다 막은 거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교련복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 고등학생 중에. 근데 그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군복을 이것들이 입고 다니다니까.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거지. 그래서 교련복 못 입게 했었어. 그럼 못 입게 했었어. 그러다가 두발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교복 자유화를 했더니 교복 자유화를 하니까 그때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복만 맨날 입어서 옷을 안 사줘도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랄을 한다. 자꾸 옷을 사내락 한다. 아니 있었던 얘기고 여러분도 겪었던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셨던 얘기들일 거예요. 여러분은 다 교복 세대잖아.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이제 옷을 계속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단순 교복보다 처음에는 만족도가 행복 만족도가 더 오히려 낮다니까. 거기서 야 이거 내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니야? 그건 좀 먹고 살만한 애들. 힘든 사람들은 그게 더 스트레스야. 아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조금 지나고 그게 안정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행복 만족도랑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이 공부 없이 그냥 하나만 가면 그게 뭐냐면 교복 입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다양성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성으로 열렸다 그래서 바로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더 옳은 거냐? 쉽게 말해서 교복 자율화가 교복 입는 것보다 옳은 거냐? 옳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자율화로 한번 돌아간 뒤로는 교복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 20평집 아파트를 살다가 30평으로 가는 거는 쉬워. 30평에서 20평으로 들어가잖아. 더럽게 불편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애들 다 여우고 집이 커봐야 이거 청소하기만 귀찮고 그다음에 애들이 뭐 오겠지 이래갖고 방 하나를 비워놨는데 오기는 개똥이 뭘 와. 그리고 그렇게 안 살다가 와도 부모 집이 편치 않아요. 계속 살던 집이 편하지.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1년에 몇 번 쓰려고 그런 집이 편하지는 않거든. 그런 방이. 그러면 차라리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모 집보다 돈이 좀 들더라도 어디 잡아서 자는 게 나을 거야. 지금은 시절이 그렇잖아. 그냥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그거 하지 뭐. 이런 시절이니까 옛날 같으면 야 그거 쓸데없이 뭐하러 돈을 들이냐? 그냥 방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자면 되지. 차이가 요즘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집을 차라리 줄이고 그걸로 그냥 뭐 이렇게 집 줄이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집 줄이지 마. 집 줄여서 목돈 생기면 다 누군가 또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난가? 내가 나타나야 되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 속을 다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관심법이 통하는 게 엄마야. 진짜야. 엄마는 내 뱃속에서 났다라고 해도 그게 안 보인다.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짱 박는지 다 보인다. 섣불리 줄이지 마라. 돈만 날아가거나 안 그러면 감정만 상하고 불편함만 남아. 그거라도 그냥 버티고 있어. 그냥 버티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해서 집을 줄여. 그건 합리적 판단이에요. 합리적 판단. 하지만 막상 그쪽으로 들어가 살아보면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집 밖으로 배회합니다. 나 그런 사람 여러 봤는데.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오려고 그래. 자로만 들어간다? 있어. 연세 드신 분 중에도 있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집이. 그래서 자꾸 불러만 내면 계속 이렇게 밖으로 돌아. 그리고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큰 데서 작은 데로 줄인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게 예를 들어서 부탄이 폐쇄적인 상태에서 한번 뚫렸어. 지금 SNS로 다 뚫렸거든요. SNS를 못 막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막았잖아. 그래 일론 머스크한테 그 젤렌스키가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해달라 하니까 그럼 뭐 그러던가 해갖고 바로 뚫어. 지금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못 막는 시절이야. 미친 척하고 저렇게 나오면. 중국 갈 때 로밍 꼭 해가야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중국 갈 때는 무조건 로밍을 해가야 돼. 왜냐면 중국 가면 이것들이 다 막아놨어요.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로밍을 해가면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거를 쓰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우리나라 게 다 돼. 중국에서 카톡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바뀌거나 뭐 출발 시간 몇 시에요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잖아. 지만 못 봐.
아니 진짜라니까. 자기가 못 본다고. 그 1, 2만 원 절약하려다가 인생 쓴맛 본다고. 인생 쓴 아니 진짜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국가가 막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 짓 하면 뚫어줄 수도 있어. 뚫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뚫어주지.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국하고는 안 하지. 왜? 큰 공장들이, 테슬라의 큰 공장이 다 중국에 있거든. 그거 했다가 중국이 그럼 싹 털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날아가거든. 중국은 진짜 무식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기업이었던 알리바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뭐 존재감이 이렇게. 그 마윈이 옛날에 한때는 돈신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관우 대신에 마윈이 나왔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마윈이라는 사람이 거의 잊혀졌거든. 그게 입 한 번 잘못 털었다가 시진핑 체제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다 두드려 맞고 농촌에 가서 무슨 뭐 소 젖잔다나 뭐 이러고 있지.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절단 그게 중국이에요. 통제사회.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부탄 같은 나라가 그렇게 통제되고 있었어도 그게 SNS 한번 뚫려가지고 딱 하면 더 이상의 행복 만족도는 안 돼. 그러니까 확장으로는 가도 축소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확장되고 거기서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서 행복 가치는 더 커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꼭 내용을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